안녕하세요. 간밤에 파월 의장이 발표를 하나 했었는데요. 이게 하나는 좋고 하나는 좀 애매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애매한 쪽으로 손을 들었네요. 그래서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주가 전망, 어떤 사건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데요. 주가 흐름을 바꿀 중요한 사건들을 미리 체크해 두자. 여러분들 중에 이런 큰 사건이 지금 다양하게 한꺼번에 진행 중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초과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제가 하나씩 일목요연하게 찍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키포인트는요, 악재의 심각성에 따라서 초과 매수 시점을 잡는 요령, 그 다음에 하락 예측 범위, 악재가 어떤 거는 심각한 게 있고 어떤 거는 그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하락 범위가 달라집니다. 호재의 크기와 시기에 따라서 초과 매수 규모와 시점도 달라야 된다. 호재, 악재는 반대로 보면 호재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악재가 미리 예견된 악재가 소실되면, 소멸되면 호재로 작용하는 거죠. 또 반대로 생각한, 예상한 호재가 반대로 나오면 그거는 악재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요한 거는 이 악재와 호재의 전환되는 변동성, 아니면 그게 확실하게 어떻게 됐다라는 방향성이 있죠. 그 방향성을 어떻게 아냐. 지금 제가 거의 1년 동안 방송을 몇 번 안 했죠. 몇 번 안 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제 기준에서는 변동성만 굉장히 심한 장세고, 악재라는 것이 4개, 5개가 불확실성 있게 계속 가는 장세라고 제가 2020년 11월 달부터 12월 달, 1월 달에 계속 방송을 했어요. 그쵸? 그게 지금 현재까지 온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호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호재가 충분히 나올 때가 없었기 때문에. 자, 지금은 한번 주가가 이제 방향성을 하락으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요즘에 다시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보통 보면 누가 어떤 분은 좋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나쁘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좋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맞나요? 맞던가요? 다르죠. 계속 반복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다가 폭락이 한번 오면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작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계속 좋은 말만 해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막 84,000원 이상, 89,000원, 92,000원에서 사게 하고, 테슬라 같은 종목을 10만원, 11만원, 12만원에서 사게 하고, 이런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사건의 객관성은 있잖아요. 참조만 해야지. 이런 주요한 언론사들 중에서도 몇 가지 언론사는 참조만 해야 되고, 특히 특정한 개인이나 개인 유튜브 채널이나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좀 큰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참조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어떤 부분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게 맞다, 아니다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사건 규명성이 중요한 겁니다. 사건의 확정성은 누가 알려주는 거죠? 가장 공명한 거는 바로 이 언론사들이죠. 그리고 언론사들 중에도 악의적인 공매도 세력에 결탁이 돼가지고 뇌물받고 막 서는, 광고비 받고 서는 기사들이 많아요. 기획기사.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체 언론사들만 한꺼번에 7개 이상의 경제지 같은 걸 보고 판단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걸 보고 공통된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이 부분이. 그쵸? 이거 지금 상황에서 얘들 거 보고 판단이 잘못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영상 내용 온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참고만 하시고 투자로 인한 책임 모두 개입. 저는 되도록이면 뭐야 그 중립입니다. 중립이고 제 하는 방식은 예전 영상 265개가 있죠. 지금은 267개가 8개인데 여기 보면 제가 이럴 거다 저럴 거다가 아니고 어때요? 주가의 흐름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도 자 A, B, C, D로 봐야지 어떤 사건 A로만 보고 B로만 보면 극단적 흑백 논리로 봐서는 안 됩니다. 주식은 그렇죠. A, B, C, D가 다 있는 겁니다. 이 A, B, C, D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A로 전환되면 A에 맞는 행동을 해줘야 되고 B면 B, C면 C, D면 D에 맞는 그 흐름대로 맞춰주는 행동을 하는 게 가장 방어적인 주식 투자거든요. 방어적인 주식 투자. 저는 방어적, 그 다음에 관리형 주식 투자자. 이게 습관화가 되면 큰 문제가 안 생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습관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A만 계속 주구장창 주장하고 어떤 분은 B만 주구장창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여러분이 충분히 극단적으로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주식 시장에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흐름에 따라서 사건 전개 과정,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사건이 터질 거 아니야, 미래에. 그 사건이 A로 간다고 하면 A에 좀 따라가서 그것도 올인하면 안 되죠. 올인 안 하잖아.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게 문제가 B로 전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B로 나올 수도 있고 D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항상 준비를 해놔야 된다. A, B, C, D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아시겠죠? A만 있고 B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명확하게 이거를 맞춰놓고 사셔야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방어적 관리형 투자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겠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도박하는 도박. 홀짝 게임이잖아, 이거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그쵸? 그리고 자, 사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주가 반등과 주가 하락을 결정짓는 사건은 뭘까? 이거 알아놔야 됩니다. 자, 오늘 한 개가 지나갔어요. 한 개는 뭐냐면 1차 1월 27일 어제 새벽입니다. 4시에 패드 파월 의장이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밑에 따로 마련해 놨으니까 그 내용 설명할게요. 이 전체적으로 요 페이지는 전체적인 것만. 자, 2차는 3월 중에 나옵니다. 1차는 일단 하나가 나왔고 통과가 됐는데 주가 반영이 좀 됐죠. 급락을 처음에 상승을 급등을 하다가 갑자기 급락해 버렸습니다. 급락했다가 지금 반등 요까지 한 상태에서 멈췄어요.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장이 폭등이 나와야 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폭등하다가 파월 의장이 이상한 말을 한 게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급락해 버렸습니다. 이상한 말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기다리던 말을 보류를 해버렸어. 보류. 3월달로 연장해 버렸습니다. 그 사건 때문이고. 자, 우리가 정말 추가 하락을 결정하거나 주가 반등을 결정하는 요소들 첫 번째 요거고요. 두 번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인데 침공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침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공한다 하는 거 뭐 한다고 해서 주가가 대폭락이 나오냐? 그렇지 않거든요. 심지어 엄청 큰 전쟁, 그러니까 걸프 전쟁 1차전, 2차전이죠. 이게 훨씬 큰 전쟁이었죠. 근데 거기에 러시아가 경고했죠. 공격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공격했죠. 공격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거기 가서 같이 전쟁한 거 아니죠. 3차 세계대전 일날 위험 같은 건 없었죠. 걸프전 같은 건 그만큼 큰 전쟁이라도. 근데 대규모 전쟁이죠. 그거는 대규모 한편으로는 전면전이니까.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이상한 게 침공보다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문제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자기들한테 자꾸 대들고 뭐 이상한 짓 하니까 가만 안 두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다 대놓고 나토랑 영국이나 미국이 너거 공격하면 우리도 군대 보내서 너거랑 싸우겠다. 이거는 뭐예요? 3차 세계대전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것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어떤 특정한 나라를 침공하는 자체는 주가가 폭락하지 않습니다. 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 공포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중국의 재정 고갈 문제. 요거는 지금 이게 공산당이라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공산 국가라서 그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그 이제 재정 문제를 장부상에서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사실상 일어나기는 좀 힘들다고 보면 되는데, 금융시장 파괴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게 그걸 막지를 못하면, 맞죠? 막지를 못하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 사태 때 보면, 사건 때 보면 사망자 수가 그 뭐야, 휴대폰 있죠. 휴대폰이 원래 이렇게 증가, 휴대폰 개설자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적어도 태어나는 인구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증가 속도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요렇게 갈 수 있죠.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코로나 터지고 두 달, 그러니까 2월 달부터 5월 달인가 6월 달, 그 한 분기 동안 4개월 동안에 집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그 3천만 대가, 만 대의 분량이, 개설자 분량이 종료가 됐다. 이 종료가 됐다라는 거는 3천만 대면 이 중에 세 대를 갖고 있거나 두 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해제한 것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있는데 사망자 수를 겨우 뭐 2만 명, 5만 명으로 뭐 최종 7만 몇천 명으로 집계했잖아요. 근데 3천만 대가 계약 해지가 됐다라는 거는 보통은 사망자가 계약 해지가 자동으로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누가 이제 뉴욕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 점을 꼬집었습니다. 3천만 대 중에 돈을 이제 못 내가 장사를 못하니까 해지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따지면 10%만 잡아도 300만 명이다. 죽은 사람이. 이거 언론, 이렇게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공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만큼 중국이 언론 통제를 해서 우리 7만 명밖에 안 죽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백만 명 죽었잖아요. 미국도 그만큼 관리를 해주는 나라가 그만큼 죽는 건데, 뭐 금융시장 파괴 도화선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막지 않을까, 그는 거기에서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못 막으면 이 문제 됩니다. 또 자,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국가 간 정치적 대립과 자원무역 전쟁. 이게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하면서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인플레이션은 잡히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죠? 특히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간의 분쟁이에요. 호주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자원 보호국이죠. 여기다 브라질까지. 이 얘네들이 이걸 지금 상황에서 국가 간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으로 서고 있거든.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폭증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걸 무기 삼아서 인플레이션을 더 폭증시키고 있다. 요게 좀 저는 진짜 마음에 안 드네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공급의 문제. 자, 공급의 문제. 이건 가격 폭등을 일으킨다고 하면, 공급이 안 되면 재고가 없어지기 때문에, 원래 재고가 많으면 시장 가격이 형성될 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조가 안 되고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가격이 폭등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가 영향이 있죠. 코로나나 오미크론 같은 게 막 계속 심해지면,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가 또 나오면 이거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 4번, 5번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6번, 대표 기업들의 실적 지표가 갑자기 급감하는 쪽으로 계속 나온다. 그러면 심각해지겠죠. 자, 이걸 다시 말하면, 주가 반등을 일으키는 거는 여기서 좋은 쪽으로 가면 주가 반등이 이 각각에 따라서 다 좋은 거고요. 그렇죠? 주가 추가 하락을 결정짓는 거는 여기에서 이게 극단적으로 나쁘게 가면은 다 추가 하락하는 거고, 어떤 부분은 여기서 두세 개는
잘못되면 폭락을 일으킵니다. 추가 폭락. 추가 폭락이라는 거는 앞으로 30%에서 50%까지 더 떨어질 수 있는 사건을 만들 수 있어요. 이 3번 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 반등 일으키는 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그 필요 없죠. 이 반대로 가는 거는 표시하지 않을게요. 반대로 가는 거는 이거하고 정반대의 결과물이 나오면 되는 거야. 긍정적으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 심각하게 악재되는 거. 긴축 급진하게 갑자기 급발작하듯이 하는 거. 이러면 채권 금리가 폭등하거든요. 그 다음에 러시아 문제에서 3차 세계대전의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이 중국 재정 고갈 문제는 지금 생긴 겁니다. 이미 생겼는데 금융시장 파괴의 도화선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도미노 현상까지 가버리면 이걸 중국이 지금 잘 막고 있어요. 외부적으로 새어나지 않게 잘 막고는 있습니다. 다른 데 영향 안 주도록 장부상의 관리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산당이라다 보니까 강제로 반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국가 간 정치적 대립, 이거는 무역 전쟁에서 진짜 물리적 충돌이 생기는 거,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공급의 문제, 이거 오미크론이 치명성이 적은데 오미크론이 이거 가다가 지금 다른 나라는 이렇게 되고 있죠. 급락하고 있습니다. 확장 추세도 치명성은 1%밖에 안 되고, 요건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시작이지만 다른 나라들은 막 몇십만 명까지 갔다가 지금 막 급락하고 있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확장됐다가 확 떨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미크론의 이 치명성이 지나고 나니까 2%대, 3%대, 6%대까지 올라간다. 이러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아니고 확장성이랑 치명성이 다 훨씬 좋은 역대급인 게 새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큰일 납니다. 이게 새로 엄청 확장성하고 치명성이 둘 다 좋은 게 나온다. 이거는 인플레이션 못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을 못 잡고 직장 생활 못하고 자영업자들이 도산되는 거를 막을 길이 없어요. 이건 뭐 인류 사회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거는 뭐예요? 이거는 협약으로도 막을 수 있고, 이거는 공산당이 장부상으로 다 막을 수 있고, 가짜로 돈을 계속 찍어내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얘는 뭐예요? 인플레이션 상승인 국가, 이것도 협약으로 가능하죠. 문제는 뭐예요? 얘죠. 그쵸? 얘입니다. 얘가 되면 이게 도산되고 결국에는 얘도 영향을 주고, 또 하나 가계, 대출, 부동산 이런 거 다 폭락하게 돼 있어요. 그쵸? 자영업자 도산되면 자영업자들한테 이제 더 이상 정부 지원금 줄 상황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면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진짜 심각해집니다. 그쵸? 이거는 뭐 마이너스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볼 때는 모든 주식을 매도를 하고, 저 같으면 부동산도 매도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변종 바이러스가 이 다음에 정말 치명적인 게 나왔다 하면 이게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혹시나 모르잖아. 이건 정말 공포입니다. 공포. 제가 볼 때는 공포에 한 10년 뒤에 나오면 상관없어요. 근데 1년이나 2년 안에 또 나오면 큰일 납니다. 긴축 지금 재정을 풀어가지고 막 돈을 무장장 찍어가지고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 막고 있는 건데 지금 더 이상 이런 게 또 나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저는 그냥 주식 다 팔 거예요. 이런 지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요 오미크론까지 봤을 때는 이런 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확률은 1%라도 열어놔야죠. 그렇죠? 겁을 좀 줬는데. 자, 그 다음에 주가 반등의 핵심 키워드와 추가적인 하락의 범위를 형태, 추세 패턴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반등의 요소. 자, 약한 반등을 일으키는 게 있을 거고, 매우 강한 반등의 키워드가 있어요. 앞부분에 매우 강한 반등은 이게 해결됩니다. 5번. 오미크론으로 끝으로 이제 변종 바이러스 나와도 오미크론보다 더 약한 게 나온다. 추세로. 그러면 이제 영국처럼
항공, 여행 뭐 이런 거 전부 다 개방입니다. 마스크 끼든 말든 내 맘대로 하세요. 그렇게 다녀도 걸려도 그냥 감기 같아. 그러면 이제 게임 어느 정도의 굉장히 큰 사건은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뭐예요? 이러면 주가는 매우 강한 반등의 키포인트고 여행주 뭐 오프라인 관련주들 있죠. 행사 관련주들, 그 극장 뭐 이런부터 시작해서 컨텐츠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호텔 관련주들, 면세점 관련주들, 쇼핑 관련주들 이런 게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오겠죠. 그리고 자동차 관련 자동차 판매량 같은 거 그냥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오미크론 때문에 공급이 안 되잖아. 공급이 되면 반도체 생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되니까 자동차 조절이 엄청 좋겠죠. 추가 과락의 요소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0% 20% 그러니까 자 추가 과락이 이런 거는 그냥 이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 이내 그쵸? 이내 이거 생겨도 이 이내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 아니거든. 그냥 아우 왜 이래요 불편해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뭐 이런 거 이건 마이너스 25% 이내에 그냥 앞으로 그쵸? 오늘부터 그냥 대폭락의 전제 요소는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30% 55%까지 폭락할 수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 앞에서 주가 폭락을 무시한 초급진적 긴축 이 초급진적 긴축은 사실은 불가능한데 이 또라이들처럼 그럴 수도 있지. 1%의 가능성은 일단 열어놓고 보면 금리 인상을 0.25%나 좀 심각해도 0.5% 이내 몇 번 한다. 이렇게. 근데 한 번에 1, 2%씩 해버린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1, 2%씩 한다는 건 이건 미친 짓입니다. 이게 최대 미친 짓이에요. 이런 짓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짓 하면 주가 마이너스 30%에서 거의 50%까지 더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2%씩 한다고 결정할 수 있잖아. 이 미친놈들이. 그렇죠? 미친놈들이 가끔씩 있잖아. 예전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패드가 몇 번 그랬어요. 과거에. 그래서 주가가 박살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뭐 한 달 사이에 주가가 마이너스 50% 그냥 일자로 그냥 내려앉았어. 치명적인 신종 바이러스의 탄생 이거 앞부분에 얘기했죠. 이게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게나 기업의 도산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잖아요. 또 다시 생기면 치명적인 바이러스 또 나오면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추세와 패턴을 여러분들이 시각화해야 되고 그렇죠? 아 참 어젯밤에 새벽 4시 30분에 8월 의장 발표했는데 시장 충격을 인식은 했는데 그래서 급진적이라는 단어를 지난번 쓰다가 그것 때문에 주가 폭락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급박한 조치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 주가가 이 급박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언론에서 떠들거나 이런 거 어떤 누가 한마디 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불 껐죠. 우리가 지금 급박하게 한다라는 거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겁이 나서 주가가 밀린 거거든. 요번 밀린 거는 요번에 주가가 하락한 건 이거 문제 때문에 그 뭐도 부의장이 한 말 때문에 자 요거 때문에 안 한다니까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두 번째 언제부터 스타트하냐 이게 또 요번 그 FOMC의 주요 주제였거든. 다 남들이 대부분 다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발언이었는데 갑자기 또 이럽니다. 아 그거 이번에 결정 안 하고 3월 달에 대화 좀 해보고 그때부터 금리를 3번 올릴까 4번 올릴까 언제부터 할까 결정할게. 아까 언론에 보니까 잘못 나왔어요. 제가 생방송 봤거든. 파월 의장이 직접 한 대화를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3월 달에 한다고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언론 보니까 언론사 벌써 지금 영상 올린 거 보니까 3월 달에 금리 첫 인상 한다고 올렸던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3월 달에 논의해서 금리를 3월 달에 올릴지 4월 달부터 올릴지 5월 달부터 다시 논의하겠다. 그때 다시 알려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3월 달부터 하겠다 한 적 없습니다. 오늘은 분명하게
금리 인상부터 해보고, 일단 요 말은 했어요. 금리 인상부터 해보고, 긴축은 그 뒤에 금리 인상 효과가 나면 뭐 시기를 좀 조율해서 뒤로 빼든가 약간 더 앞으로 하든가, 그래서 조율을 하겠다, 이 정도고. 그 다음에 긴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긴축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극단적인 긴축은 없는 거다,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냥 몇 가지 BBB 뭐 BBB라고 불량 채권이 있거든요. 기업들 이것까지 다 연장해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부터 소극적으로 이거부터 시작한다라는 식이었어요. 요건 지난번에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그 지난번에 한 것처럼 그냥 그 정도지. 뭐 긴축한다니까 사람들이 다 겁먹고 막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아주 시장에 전혀 일상적인 어떤 다른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부실 채권만 그냥 정리 하는 단계에서 서서히 출발하는 거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 정한 거 없다, 3월달 다시 논의할 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정시가 갑자기 밑으로 하락해버린, 급등을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버린 이유는, 기다리고 있었던 단어는 뭐냐면 3월달부터 한다고 하는데 0.2,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 답은 이거였어요. 3월 며칠부터 0.25%로 첫 금리 인상하고, 올해는 한 3번 하든가 6번 하든가 이 사이에 할게,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3월달로 밀어버린 거예요. 3월달에 다시 논의해보고 얘기해줄게, 이 말에서 야 대체 언제까지 질질 거냐, 제발 좀. 뭐 이 불확실성을, 이제 정치는 불확실성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대체 이런 말 할 거냐, 와 너무 지친다, 너 임마 이거 완전 또라이네, 이렇게 반응을 해버렸어요. 시장 뭐 또 얼마나 기다리라고 이렇게. 아니 대체 왜 발표를 안 하는 거야? 마치 발표를 다음번에 한다고 하고 또 이러고, 그러면 3월달도 또 그러는 거 아니냐? 너 대체 왜 이러냐? 이렇게 반응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나서 전부 다 화를 내더라고. 유튜브들 그 생방 라이브 하시는 분들 있죠, 미국에 사시는 분들, 미국 유튜버들이 전부 다 반응이 그래요. 아니 여기까지 좋아서 막 환호를 지르다가 여기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아이 또라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욕을 합니다. 욕을 하고 심지어 고함 지르고 그러더라고. 몇 개 방송을 같이 보고 있었는데, 몇 개 방송 한꺼번에 다들 반응이 똑같아요. 저도 반응이 그랬고, 아니 왜 이게 돼야지 변동성이 있죠. 확인적인 이런 변동성 정말 싫어하거든요, 주식시장은. 이것만 요렇게만 얘기해도 오늘 주가 폭등했을 거예요. 뭐 0.5%씩 한다고 했으면 또 폭락했겠지만, 0.25 정도는, 0.25씩 한 4번 한다, 요까지는 오케이인데 1%씩 한다라는 얘기 해보겠으면 아마 폭락하겠죠. 0.25씩 해가지고 1년에 몇 번 하겠다, 요것만까지만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니까 아이씨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사건마다 나타날 차트 흐름을 예측해라. 악재와 호재에 따라 시각화해두기. 악재의 심각성에 따라서 추가 매수 시점이나 하락 범위가 달라져야 하고, 호재의 크기와 시기에 따라서 추가 매수 규모 시점 달라져야 한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강하게, 아까 그 말하고 난 뒤에 폭락했는데, 뒤에 또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해서 시장을 이제 말을 돌렸습니다. 시장을 급박하게 언제 한다는 게 보류해버리니까 이 주가 갑자기 급락해 버려서 처음에 올라갔어요.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가 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발표도 안 하는데, 발표를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하니까 시작 전에는 폭등하다가 내려갔거든. 10분 사이에 발표하니까 올라갔어. 근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서 그러면 3월부터 하는 거 맞죠? 라고 하니까 아니래, 갑자기.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원래 이번에 결정하기로 된 거 아니야? 3월부터 할 건지 뭐 6월부터 할 건지 그 말을 해주기로 된 건데, 이거 지금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주가가 폭락해버렸어. 매우 크게 폭락했어. 이게 폭락했는데, 그렇죠? 폭락했는데 지금 다시
다시 반등이 좀 됐네. 마감해서 반등이 크게 됐는데 어제 종가 기준에서 지금 마이너스 6%나 내려온 겁니다. 그쵸? 마이너스 6%나 내려왔어요. 나스닥이 지금 아까 4.7% 마이너스 4.6%까지 폭락했었어요. 폭락하고 다시 반등했는데요. 4.7%까지 폭락했었네. 뭐 끝난 거는 이렇게 크게 올렸고 마감도 이렇게 좋았네요. 그렇죠? 마감도 좋았어요. 마감도 좋았는데 또 선물에서 빼고 있네. 살짝 사보작. 엔비디아는 한번 폭등이 나왔네. 그렇죠? 이까지 올라갔다가 이거 뭐야? 와, 이까지 올라갔다 이까지 좀 내려갔네. 자, 이까지 폭등했다 좀 전에 뭐가 좀 이상한 게 있었니? 자, 하여간 주식 차트를 제 주봉으로 보면 이겁니다. 악재가 여기서 자 여기도 보면 악재가 폭락하다가 악재가 소멸될 것 같은 꼬리에 말려서 올라가다가 2차적인 좋은 소리가 안 나오니까 여기가 폭락해 버린 겁니다. 그쵸? 폭락해 버렸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나올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호재가 불분명합니다. 지금 뭐 호재가 불명하고 앞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러시아 미국 러시아 화해 한다 그런 반등. 그러니까 러시아 침공 안 하겠다. 극적 협상 타협 성공. 우크라이나 사태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되면 주가가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완전히 이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반등이 나와도 아마 여기까지만. 이거는 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3차 세계대전은 안 한다 그거지. 이거는 악재가 더 위험한 거고 이거는 호재의 반응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전쟁 안 하겠다는 거지. 그게 호재는 아니잖아요. 전쟁하는 게 호재 악재일 뿐이지. 그렇죠? 전쟁 안 한다고 해서 호재입니까? 아니죠. 그냥 잠깐 동안 시장 위축된 거를 반등시켜주는 약간의 호재입니다. 이건 약한 반등. 이건 약한인데 여기까지 올라가지 엄청 강한 거죠. 30%까지 올릴 수 있는 그가 아니고 뭐 10%, 15%까지 반등, 약한 반등. 플러스 10%에서 전체 지수를 말하는 거다.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한 15% 반등 정도를 일으킨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오미크론이죠. 오미크론으로 끝으로 시장 이게 백신 패스 이게 끝난다. 종료가 된다. 이러면 이거는 대폭등입니다. 아시겠죠? 대폭등 나옵니다. 이거 되면 대폭등 나옵니다. 그 단기적으로 이거 곧좀 뚫어버릴 거예요. 지난번 코로나 위기 때도 보이자 반등 나온 것처럼 이건 약간 중급 폭등 이상 나올 거예요. 중급 폭등에서 대폭등 나온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그 2020년도처럼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갔다가 긴축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블이라도 만들면서 가는. 그리고 내가 물렸다고 하면 본전가나 수익권을 청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앞부분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 이거예요. 이제 3월달에 있는 거는 3월달에 이야기할게요. 지금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에서 다른 국가들이 2월달에서 3월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리 애들이 헤지 펀드들이 그냥 확 까버리는 걸 수 있습니다. 이게 돼버리면 주가가 어디 까내릴 구간이 없거든. 그쵸? 주가를 한번 잠재우고 부의 리셋을 시키고 난 뒤에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어떤 조건식을 만들었다. 부의 리셋이
이것 때문에 그렇죠. 요 부분 앞부분에 제가 영상 2개가 있는데 그걸 참조를 해 보십시오. 부위 리셋 과정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도 1%의 정말 심각한 악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두고, 그리고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요. 그쵸? 악재의 심각성에 따라서, 호재의 크기와 시기에 따라서 내가 초과 매수하거나 물타기 하는 관점, 손절하는 관점, 이걸 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성투하시고, 아까 앞부분에 제가 그랬죠. 방어형 주식 투자, 관리형 주식 투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A와 B만 있는 게 아니고 A, B, C, D를 보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주식의 상승과 하락 패턴은 총 4가지 정도로 보셔야지, 극단적으로 흑백 논리로 있으면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